문 여는 순간 강아지부터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이 끝까지 숨겨온 것이에요. 새벽 3시 10분. 복도는 조용한데 우리 집 현관 앞만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문 열지 마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아주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그 남자는 우리 강아지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볼이 지금 안에서 짖죠? 들려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김정희 72.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25년 했고요. 작년에 문 닫았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강아지 보리랑 살아요. 보리는 12살 제 무릎이 아플 때마다 먼저 알아채고 옆에 붙어주는 녀석입니다. 저는 늘 참고 살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일이 커진다고 믿었고, 괜찮다 한마디면 웬만한 건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현관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만 아니었으면요. 정희 어르신. 저예요. 아랫집 성우 아빠요. 아랫집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어요. 아기 유모차 끌고 다니던 말수 적은 사람. 그런데 새벽 3시에 내 문 앞에서 보리가 현관 쪽으로 달려가더니 컹 하고 한 번 짖었습니다. 그 한 번이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습니다. 제가 문에 붙어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보리 잠깐만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밖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남자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지금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저는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 그리고 문 밖 남자가 말했습니다. 전화 오죠? 받지 마세요. 그 번호 받으면 어르신 바로 걸려요. 걸린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에 걸려요? 남자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보리요. 보리부터요. 그 말에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보리 우리 보리. 저는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 어르신 맞으세요? 지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숨을 먹게 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한 번에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짧게, 단단하게. 저 관리실입니다. 방금 CCTV로 봤는데요. 어르신 문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아랫집 남자 맞고요. 다른 한 명이 문제예요. 모자 눌러쓰고 얼굴 숨겼어요. 두 사람.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문 바로 옆 벽 가까이에 붙어서 숨을 참는 소리. 그리고 보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 보리는 나이 들어 겁이 많아졌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겁이 아니라 화가 난 소리였습니다. 관리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금 장치 더 걸 수 있죠? 걸고 불은 다 켜고요. 112 바로 연결할까요? 그때 문 밖 아랫집 남자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화 끊지 마요. 관리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리실 4층도 해요. 4층?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밖에서는 관리실 아니다 하고, 전화에서는 관리실이다 하고, 그 사이 보리는 현관 앞에서 계속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관리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문 앞 남자가 아랫집이라고 했죠? 그 남자 성함 아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남자 이름을 몰랐어요. 그저 아랫집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랫집 성우 아빠 맞으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문 밖에서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재. 그때 옆에서 아주 낮고 거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길게 말하지 마. 저는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마. 이 말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대본처럼, 연습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해라고 옆에서 지시하는 사람처럼요. 관리실 여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으셨어요? 옆에서 지시하는 목소리. 지금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112 연결할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제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네네. 그 순간 문 밖 아랫집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까까지는 다급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보리만 잠깐 나오면 돼요. 보리 예방주사 맞을 때도 밖에 잘 나오잖아요. 제가 간식 가져왔어요. 그거 주고 바로 들여보낼게요. 예방주사?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남자 우리 보리 병원 다니는 걸 어떻게 알지?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걸 알아요? 문 밖 남자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어르신. 저희 애기 데리고 병원 가면서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봤다고 강아지 이름이랑 병원 다니는 걸 안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때 또 진동.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 보리, 지금 목줄 어디 있어요?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줄은 현관 신발장 두 번째 칸,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관리실 여자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집에 수리 기사나 인터넷 기사, 검침 같은 사람 들어온 적 있어요? 그 순간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오후, 초인종, 보일러 점검입니다. 나는 그냥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거실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뭐 체크하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신발장, 거실, 사진 액자, 눈으로 훑으면 다 보이죠. 특히 우리 보리 밥그릇 옆에 붙여놓은 작은 종이, 보리 약 먹는 시간 9시. 제가 그걸 붙여놨거든요. 관리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사람들은요. 돈도 노리지만 요즘은 반려견을 미끼로 쓰기도 해요. 강아지 잃을까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두 번째 남자가 드디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까 그 거친 목소리. 어르신, 좋게 끝내요. 문 안 열 거면 보리만 내보내요. 그럼 오늘은 조용히 가요. 조용히. 이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간다는 건 다음에 다시 온다는 말 같아서요. 제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 강아지를? 거친 목소리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해서, 필요해서. 그 한마디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상상만 커지니까요. 그때 보리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컹, 컹컹. 그리고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가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종이 한 장.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틈으로 밀어넣은 전단지처럼요. 그 종이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리. 문 열면 살림. 안 열면 보리.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관리실 여자가 거의 외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문 열지 마세요. 110이 연결됐습니다. 경찰 지금 출동 중입니다. 그 종이는 만지지 말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발로 밀어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손 떼면 지문이니 뭐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만지기 싫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문 밖에서는 다시 아랫집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오해예요. 저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르신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친 목소리가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툭 하는 소리. 누가 누구를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랫집 남자는 지금 가치인 게 아니라 끌려온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경찰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문 앞 상황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 절대 열지 마시고요. 지금 순찰차 2대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명이에요. 한 명은 아랫집 남자라는데 옆에 다른 남자가 지시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을 알고 목줄 위치까지 알아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문 안쪽에 안전고리 있으면 꼭 걸어두시고요. 가능하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에서 떨어져 계세요. 그 말이 맞는데 저는 보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는 현관 앞에서 꼿꼿이 서서 문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몸으로 마치 내가 지킬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문 밖 거친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문 열면 다치지 않아요. 안 열면 보리부터 시작이에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딩 소리,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 거기서 뭐 하세요?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낮게 욕을 뱉었습니다. 아씨. 아랫집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냥 어르신께. 경비 아저씨가 딱 잘랐습니다. 새벽 3시인데요. 어르신 문 앞에서 뭐 해요? 비켜요. 경찰 온다니까 기다려요. 그 말에 문 밖의 발소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았어요. 거친 목소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비 있으면 더 좋죠. 사람들 앞에서 더 잘 움직이거든.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잘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망신, 소문, 눈치. 제가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것들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맞죠?
예전 장부도 다 있어요. 장부.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세탁소 할 때 외상으로 맡기고 돈 늦게 주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노트에 적어뒀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비슷한 거. 그걸 왜 얘네가 알아? 그때 관리실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얼마 전에 휴대폰 가게에서 점검 받으셨어요?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보리가 사진 찍히면 귀엽게 나오니까 제가 휴대폰 사진 찍는 법 배우려고 동네 가게에 갔어요. 그 젊은 직원이 말했죠. 어르신 느리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불필요한 거 지우고 빠르게 해 드릴게요. 그때 저는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제가 숫자 헷갈려서 정리해 준다고 했고, 저는 고맙다고 커피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정리가 내 정보까지 정리해서 빼간 거라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 침도 안 삼켜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 거친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 없어요. 경찰 오기 전에 끝내야 돼. 끝내야. 이 말이 나오자 아랫집 남자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만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강아지는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랫집 남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즉, 원래 건드릴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문에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찰 오고 있어요. 그러자 거친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근데요. 어르신이 오늘 문 안 열면 내일은 보리 산책길이에요. 산책길.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리는 매일 아침 7시 저랑 산책합니다. 늘 같은 길로요. 이 사람들 이미 내 생활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우. 문 밖 발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요. 어디 가요? 쿵쿵 뛰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누르는 소리. 계단 쪽으로 달아나는 소리. 그리고 잠깐 뒤 경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멈추세요. 저는 그제야 숨이 나왔습니다. 보리는 계속 문을 노려보다가 제가 보리야, 괜찮아라고 말하자 제 다리에 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말을 듣고 현관 앞 종이를 증거로 챙기고 CCTV 확인하러 내려갔고 저는 보리 목줄을 꼭 쥔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문자. 경찰 온 거 봤어요.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왔는데. 봤다고? 즉, 어딘가에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리실 여자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CCTV로 봤다. CCTV. 그건 관리실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관리실 화면을 같이 보고 있을 수도. 그때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누가 집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수리기사, 휴대폰 점검, 방문 판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했습니다.
보일러 점검, 휴대폰 가게, 그리고 딱 하나 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반려견 미용 차량이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 서서 무료로 발톱 한번 봐드려요 이러길래 제가 보리 발을 잠깐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했어요. 어르신, 보리 이름이 뭐예요? 보리 나이 많네요.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그때 찍어준 사진을 저는 아직도 휴대폰에 갖고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하나만요. 앞으로 며칠은 절대 혼자 산책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보리랑 산책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 같은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사건이 진짜로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겁이 나서 경찰이 말한 대로 외출을 줄이고 보리 산책도 낮에 사람 많은 시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없음.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리랑 산책하는 뒷모습, 그리고 뒤에 적힌 글씨. 보리 목줄, 파란색으로 바꿨네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제 주변 CCTV를 더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 동 경비 아저씨가 그날 새벽 엘리베이터 CCTV 각도를 평소와 다르게 살짝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주 살짝. 누가 봐도 티 안 나게. 딱 문 앞 부분이 잘 안 보이게. 경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경비실에서 친절하게 챙겨준 적 있으세요? 가족 연락처 같은 거 물어본 적은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친절하게 챙겨준 적 많죠. 어머님 혼자 사시니 제가 택배 잘 받으릴게요. 응급 상황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드릴까요? 따님 번호 하나 적어두세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적어줬습니다. 왜냐면 경비 아저씨가 늘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늘 그런 사람을 믿었습니다.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도망간 두 남자. 경비실 근처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날 새벽, 경비 아저씨가 큰 소리로 거기서 뭐 하세요? 외친 것도 혹시 연기였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 선을 넘어서 일이 커지니까 그제야 급히 막은 건가요? 저는 숨이 막혀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보리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보리가 제 옆에서 자는데도 저는 계속 현관 쪽을 봤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먹게 했습니다. 보리도 벌떡 일어나 현관을 보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 손잡이에 작은 종이 봉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바로 만지지 못하고 비닐 장갑을 끼고 봉투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리 간식 한 봉지, 그리고 메모. 이 간식 보리 좋아하죠. 다음엔 문 열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문을 안 열었는데도 이 사람은 내 문 손잡이까지 만졌습니다. 즉, 내 집 바로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파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얼굴. 경비 아저씨. 저는 그날 바로 경찰에 봉투를 넘겼고, 경찰은 경비실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확인됐습니다. 경비실 컴퓨터에서 세대 연락처가 유출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댁 주변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말로. 그런데 더 큰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르신 문 앞에 왔던 아랫집 남자요. 그 남자 진짜 아랫집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동네를 돌던 사람입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아이 아빠처럼 보이게 꾸미고요. 주민 얼굴을 익히고 경비실과 친해지고 그렇게 정보를 뽑아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내 기억 속 아랫집 남자는 뭐였을까요? 경찰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봤다는 그 사람. 그건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보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아는 사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는 사람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쉽게 열 뻔했어요. 그날 밤 보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낯선 냄새에 먼저 반응했고 저는 보리의 으르렁거림 덕분에 그제야 이상하다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경찰은 결국 그 일당 중 한 명을 잡았고 경비 아저씨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울면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돈 조금 받은 것뿐이에요. 어르신들 연락처 좀 넘긴 것뿐이에요. 강아지까지 건드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웠습니다. 그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냉장고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문 열기 전에 누구냐 말고 왜 지금이냐 묻기. 급하게 재촉하면 무조건 멈추기. 가족에게 말하지만은 100% 의심하기. 강아지로 마음 흔들면 더 의심하기. 혼자 해결하지 말고 도와줘 말하기. 그리고 보리 목줄을 바꿨습니다. 산책길도 바꿨습니다. 관리실에 제 번호도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딸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문 앞에서 누가 울어도, 친절하게 말해도, 강아지 이름을 불러도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들어온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 봉투를 경찰에 넘기고 나서도 저는 며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어요. 보리밥 챙기고 집 정리하고 TV도 켜놓고요. 그런데 밤만 되면 똑같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보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활을 보고 있을까? 보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밤이면 제 발밑에 딱 붙어 잤습니다. 제가 뒤척이면 보리도 같이 일어나서 현관 쪽을 봤어요. 이상하죠? 강아지가 뭘 알겠냐고요. 근데요. 보리는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 발소리만 들리면 몸이 굳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매일 새벽에 한 번 아파트 복도를 쭉 돌았거든요. 발소리가 일정했어요. 쾅쾅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느릿느릿. 그냥 일하는 사람 발소리였죠. 그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던 애였는데 이제는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엄마, 조심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부산에 살아요. 바쁜 애라서 제가 늘 말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이번엔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좀 무섭다. 딸이 바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야? 설마 그때 그 사람이 또...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해. 보리가 그 사람 발소리만 들으면 딸이 딱 잘랐습니다. 엄마, 그건 보리가 느낀 거야. 엄마가 느끼는 게 늦었을 뿐이고.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저는 괜히 큰일 만든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다, 바쁠 텐데. 딸이 목소리를 낮추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하지 마. 나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김정희 어르신. 어르신, 오늘 경찰 오셨다면서요?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관리실에 제 번호를 다시 등록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 번호로 전화가 오죠? 잠깐 침묵. 그리고 관리실 직원이 웃는 듯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원래 다 돼 있잖아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전 번호 빼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내려갈게요. 상대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 말.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날 새벽 문 앞에서도 누구나 도와준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도움은 제가 요청할 때만 받겠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보리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더니 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문 구멍으로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 손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딸깍도 아니고 그냥 살짝 잡아본 느낌. 저는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아래로 흰 종이가 또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핸드폰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바로 보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CCTV 지워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날 새벽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복도 해준다 했어요. 경찰은 제 집 안쪽에 간단한 센서 같은 것도 붙여주고 현관 앞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해줬습니다.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움직이면 기록되는 거라고 했어요. 경찰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누가 또 보리 이야기를 꺼내면요. 그 사람은 어머님 마음을 열려는 겁니다. 문을 열지 말고 대화도 길게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안 열면 끝이라고. 그 사람들은 문밖만 노리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들은 문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드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더군요. 이틀 뒤 아침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갔습니다. 보리는 집에 두고요. 산책은 아직 무서워서 못했고 그저 복도 끝 쓰레기장까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희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기 새벽에 경찰 왔다던데.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또 소문이 났구나. 저는 반사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무서워요. 옆집 아주머니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럼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님은요? 그때 뒤에서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정희 어르신, 괜찮다면서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늘 웃으면서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웃는데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게 가까이 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찰까지 부르시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괜히 동네 소문나면 어르신도 불편하시잖아요. 아파트 이미지, 소문.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약했던 단어들. 옆집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어르신이 무서우셨다는데. 경비 아저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TV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문 앞에 누가 왔다고 다 범죄자 아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말로 사람을 누르는데 익숙하구나. 저는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 부른 게 아저씨가 불편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경비 아저씨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어르신 말이 좀 세시네. 그럼 제가 뭐 잘못했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까지 말하나 시험하고 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보리를 끌어안았어요. 보리가 제 품에서 낑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이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얼굴이 딱 굳어서요. 문을 열자마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아래에서 경비 아저씨 만났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래? 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러더라.
따님이 너무 예민하시다고, 어르신이 원래 겁이 많다고, 아파트 분위기 흐린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경비 아저씨가 왜 나한테 먼저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뭘 말할지 알고 미리 막는 거잖아. 딸의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그래서 무서워. 딸은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보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안아 올리더니 말했습니다. 보리 데리고 우리 집 내려가자. 엄마도 같이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여기 내가 살던 집인데.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랑 보리가 살아야지.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따님 왔네요. 보리도 귀엽네요. 저는 피가 싹 가셨습니다. 딸이 제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야?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 딸이 저를 막아 세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가지 마. 현관 밖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따님 오셨네요. 제가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문 잠깐만 열어주세요. 좋은 말씀.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좋게 좋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말이었으니까요. 딸이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문 밖에서 하세요. 문은 안 엽니다.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따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주민끼리 오해 생기면 곤란해요. 어르신도 나중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딸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에요. 지금 녹음 중입니다. 그 순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말소리도 숨소리도 잠깐 끊겼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웃음기 싹 빠지고 낮고 딱딱해졌습니다. 따님, 어머님, 세탁소 장부 아직 갖고 계시죠?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왜 알아요? 경비 아저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장부 남들 이름 적혀 있잖아요. 그거 잘못 퍼지면 어머님도 곤란해요. 그냥 조용히 끝냅시다. 조용히 끝냅시다. 그 말, 문 앞에 그 거친 남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 손이 차가웠어요. 딸이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부르세요. 근데 경찰이 와도 어머님이 평생 괜찮아로 덮어둔 것들 다 들춰질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장부, 외상, 동네 사람들 사정, 내가 마음 약해서 봐줬던 기록들, 그걸로 저를 묶고 딸을 흔들고 결국 문을 열게 하려는 거였어요. 딸이 112를 눌렀습니다. 스피커로 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동 호입니다. 경비원이 문 앞에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족 정보, 장부 얘기하며 압박합니다.
지금도 문 앞에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밖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따님, 참 똑똑하시네. 근데요. 보리는요? 보리는 산책을 해야죠. 그 순간 보리가 현관 쪽으로 달려가 컹 하고 짖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보리, 너 착하지.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날 새벽 문 밖에서 보리를 불렀던 그 낯선 남자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새벽 목소리 경비 아저씨였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폰이 또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 모르는 번호. 딸이 제 폰을 낚아채듯 들고 받지 않으려 했는데 화면에 뜬 작은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 우리 문, 그리고 문 손잡이. 딸이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거 실시간이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딸이 바로 경찰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영상통화로 우리 집 문 앞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경비 아저씨가 밖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면 끝나요. 문 안 열면 동네가 알아요. 그때 딸이 문 옆에 붙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들리시면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누가 와서 강아지 데려가려 했고요. 지금 경비원이 협박 중입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다. 딸이 소리치자 복도 저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누군가 머뭇거리며 밖을 내다보는 소리. 경비 아저씨가 바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너 왜 소리 질러? 딸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녹음 중이고요. 영상도 저장 중입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멀어지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우우. 경찰이 도착했고 문을 열기 전에 경찰 신분을 확인하고 저와 딸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오자마자 딸이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협박했어요. 문 앞에서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문 손잡이를 보여줬어요. 경찰이 제 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통화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방금까지 있었는데요. 경찰이 잠깐 굳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휴대폰 원격 조작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님, 혹시 휴대폰을 누가 정리해 준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리가 다시 제 목을 조였어요. 경찰은 바로 조치를 했고 경비실로 내려가 경비 아저씨를 찾았지만 그날따라 경비 아저씨는 교대 시간이라며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요. 그날 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리도 꼭 함께요. 딸은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약, 사료, 목줄, 물그릇.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현관 옆 신발장 아래를 봤습니다. 그날 새벽 문자에서 물었던 것. 보리 목줄 어디 있어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갑자기 신발장 밑을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점, 아주 작은 렌즈 같은 것.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이거. 경찰이 바로 장갑 끼고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같습니다. 아주 소형.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 집, 내 현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 누군가 눈을 심어놨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문자에서 목줄 위치를 아는 것도 설명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통화로 문 앞을 보여준 것도 이 카메라 화면을 쓴 걸 수 있어요. 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경비 아저씨가 설치했을 확률이.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던 건 뭔가요? 좋은 사람, 오래 본 사람, 동네 사람,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오래 봤다는 건 믿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더군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잡혔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설치만 했어요. 진짜로 움직이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그 애들이 강아지 전문이에요. 전문.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강아지 전문이라니. 강아지를 물건처럼. 경찰은 그 말을 듣고 더 세게 수사를 했고, 며칠 후 그 아랫집 남자로 꾸몄던 사람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는 아파트 주민들 목록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반려견 있음, 자주 산책, 자식 멀리 있음, 거절 잘 못함. 저는 그 목록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딱 골라서 찍힌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목록 맨 위에 제 이름 옆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탁소 장부로 흔들기 가능. 그날 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문제 있었어.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늘 숨겼어. 불편한 일, 무서운 일 다 덮었어. 괜찮아로. 그래서 남들이 내 약한 부분을 먼저 찾게 만든 거야. 딸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 딸 앞에서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괜찮지 않아. 나 도움 필요해. 그리고 보리는 절대 잃기 싫어. 보리가 제 무릎에 턱을 얹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따뜻한 숨이 제 마음을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경비 아저씨를 마주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어르신하고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먹고 살려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차갑게 물었습니다. 보리한테 왜 그랬어요? 경비 아저씨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는 그쪽이 시킨 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쪽이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휴대폰 가게 그 젊은 남자요. 어르신 폰 정리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이 고객 정보도 팔고 경비실이랑도 연결돼 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면서 커피 사준 그 사람이 제 삶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 정리라는 말로 딸이 제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얼굴 기억해? 가게 위치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가지 마. 경찰이 하게 해. 그 말이 맞는데도 저는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좋은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착각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면 그 부끄러움이 내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줬던 것, 정리해준다고 했던 것, 미용 차량에서 보리 사진 찍었던 것까지. 그리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일당은 사람 마음을 흔들려고 강아지를 미끼로 썼고 문 앞 연기와 정보 유출을 섞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다시 안전장치가 달렸고 현관 주변은 새로 정리했고 관리실에는 제 정보가 더는 함부로 나가지 않게 조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로 바뀐 건 집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지금도 밤에 초인종이 울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 안 엽니다. 밖에서 말하세요. 급하면 경찰 부르세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수상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딸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지연아, 엄마 오늘은 좀 겁났어. 근데 잘 넘겼어. 딸은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엄마 잘했어. 엄마 혼자 버티지 마. 보리는요. 이제 산책길을 바꿔서 다닙니다. 낯선 사람이 보리야 하고 부르면 저는 보리를 안아 올리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예전에 저는 왜 그러세요? 하고 웃었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웃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압니다. 웃어주면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이후로 제일 크게 배운 것. 강아지가 짖는 건 괜히 짖는 게 아닙니다. 보리는 그날 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도 속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